15년 전 저는 707특임단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죠. 승무원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과거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각오하셔야 해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2층, 대한항공 승무원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김포행 국내선 준비를 위해 모인 승무원들 사이에서 장서윤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습니다. 서윤 선배, 오늘도 완벽한 유니폼 착용이네요. 후배 승무원 민지가 경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에이스 승무원이라 불렀죠. 15년간 단 한 번의 사고나 승객 불만 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요. 국군 707특임단에서 8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과거 말입니다. 테러 진압, 인질 구출, 마약 조직 소탕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작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완벽하게 그어진 아이라이너, 그리고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특임단 시절의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역 후 항공안전교육팀에 지원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항공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결정으로 그 기회는 물거품이 되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성이 그런 일을 하기엔 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윤은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하고 싶었고 하늘 위에서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브리핑 시간이야. 기장 박상현이 대기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제주도 1시간 30분의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윤은 항상 하는 습관대로 승객 명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있는지, 어린이나 임산부는 몇 명인지 체크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명단 중간에 낯익은 이름들이 보였거든요. 최두열, 박건식, 나한수. 이 세 명의 이름을 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15년 전 특임단 시절 그녀가 직접 체포했던 조직폭력배들의 이름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까 싶어 생년월일까지 확인해 보니 맞았습니다. 설마 이들이...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그들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얼마 후 석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난 후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다니요.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맞다고 해도 지금의 그녀는 승무원이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죠.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프로답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동료들과 함께 기내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좌석 벨트, 비상구 안내 등 구명조끼 위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승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비행이 평소와는 다를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김포공항 탑승구 앞 승객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기내 입구에서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탑승객 중간쯤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두열, 박건식, 나한수, 서윤이 명단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최두열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목에 용 문신이 살짝 보였고, 박건식은 뚱뚱한 몸집에 금리가 번쩍였습니다. 나한수는 작은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어머, 승무원 누나 되게 예쁘네. 박건식이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이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코노미석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 안전점검이 시작되자 서윤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최두열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나 이거 어떻게 매는지 모르겠는데? 최두열의 손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미 공항에서부터 술을 마셨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최두열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누나 손 되게 부드럽네. 무슨 크림 발라?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드리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륙 후 30분이 지났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세 사람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수가 서윤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승무원, 여기 맥주 더 가져와. 서윤이 음료를 가져다 주려는 순간 박건식이 일부러 팔을 들어 그녀의 유니폼에 물을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물티슈로 유니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특임단 시절의 차가운 시선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최두열이 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제주도 가서 같이 놀자. 돈 많이 줄게. 박건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승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랑 하루만 놀면 한 달 월급은 벌 수 있을 텐데. 나한수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야, 이 여자 되게 도도하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주도에서 우리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알아? 다른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승객은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러 상황을 신고하려 했지만 나한수가 그를 째려보자 주저앉았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특임단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테러범들과 대치했던 순간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되었던 그때의 기억들 말입니다. 고객님들, 기내에서는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뭐? 항공보안법? 야, 이 여자 진짜 웃기네.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 최두열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707특임단 출신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내는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승객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서윤은 조용히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착륙까지는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제주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기내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최두열 일행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승무원 누나. 우리 아직 할 말 안 끝났는데? 박건식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승객들의 하기를 도우며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전과는 다른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서윤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기내 정리 좀 더 하고 갈게요. 동료들이 나간 후 기내에는 서윤과 3명의 조폭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최두열이 일어서며 서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제주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야. 서윤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부산 신항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 기억나세요? 갑작스러운 서윤의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은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최두열, 당시 23세. 박건식, 25세. 나은수, 22세. 신동파 산하 조직원들이었죠.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승무원이라니요. 너 누구야? 최두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유니폼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707특임단의 휘장이었습니다. 국군 707특임단 상사 장서윤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을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 전 그들을 체포했던 것은 특임단의 젊은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니요. 제주공항 로비에서는 이미 공항 경찰들이 기내 소란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로비에 나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공항 경찰 중 한 명이 최두열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경찰관님들도 오셨네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였습니다. 최두열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박건식이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뭔 일을 일으키겠어요? 경찰들도 우리 손 안에 있는데.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공항 경찰들조차 이들 앞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기요, 승무원 누나. 나은수가 서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15년 전 일은 다 끝난 일이야. 지금은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고 당신도 그냥 승무원이잖아. 서로 과거 일 들추지 말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공항 라운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전기 같았지만 사실은 특수 제작된 비상 연락 장치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주파수를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코드명 피닉스, 긴급 상황 발생. 제주 지역 지원 요청합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닉스, 여기는 이글. 상황 보고하세요. 15년 전 신항 작전 관련 인물들과 조우. 현재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 지역 경찰력 무력화 상태입니다. 서윤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식이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30분 내로 지원 가능할 것 같네요.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강태식, 서윤의 특임단 시절 후배였습니다.
저녁 후 제주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은 무전기를 끄고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공항 경찰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증거 부족으로 놓쳤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정의감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의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15년 전 특임단 시절의 차가운 미소였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주시 중심가의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을 위해 항공사 지정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서윤이 호텔 몇 블록 전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저녁 공기를 마시며 걷고 싶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시 외곽 해변 근처 서윤이 천천히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승무원 누나네. 서윤이 돌아보니 최두열, 박건식, 나한수 세 사람이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근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공교롭게 또 만나네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분위기는 공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기운과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안도감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 것입니다. 야, 15년 전 얘기하던데? 그때 일은 다 끝난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동네 주인이고 너는 그냥 외지에서 온 승무원일 뿐이라고. 최두열이 서윤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박건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기서는 우리말이 법이야. 경찰도 우리 편이고 시청 공무원들도 우리랑 친해.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변 근처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 어둑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그녀를 반원형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말인데 너도 우리랑 같이 놀자. 어차피 혼자 호텔 가서 뭐 할 거야? 나한수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재빠르게 몸을 돌려 나한수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나한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윤의 몸에는 여전히 특임단 시절의 기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감히? 최두열이 화를 내며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옆으로 피하며 최두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박건식이 뒤에서 서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윤이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찾아 으악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진짜 특임단 출신이구나? 최두열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세대 1의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박건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그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서윤이 놀라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전 특임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 지금은 제주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태식이었습니다. 피닉스 선배,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식이 서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야, 너 누구야? 끼어들지 마. 최두열이 태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 민간 보안업체 사장 강태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업체? 웃기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나대냐? 박건식이 칼을 들고 태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동작으로 박건식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박건식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은수와 최두열이 동시에 태식에게 덤벼들었지만 특임단 출신인 태식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민간인에게 폭력을? 태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특임단 시절의 강인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예상하고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태식에게 연락을 취한 것도 이 길로 걸어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죠. 선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식이 바닥에 쓰러진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법적 처벌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진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세 사람은 겁에 질린 채로 서윤과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주 외곽에 폐쇄된 낚시 창고, 바다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작은 전구만이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는 이곳에서 최두열, 박건식, 나은수는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두열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는 서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벗고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부드러웠던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태식이 낚시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창고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박건식과 나은수도 차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자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최두열이 입에 테이프를 때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그의 테이프를 떼어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불법 감금이라는 거 알아? 불법 감금요? 서윤이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법을 모른다고. 태식이 작은 상자를 가져와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707특임단의 휘장과 함께 그녀의 군번표였습니다. 국군 707특임단 상사 장서윤. 복무기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서윤이 군번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박건식과 나은수의 테이프도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5년 전 일은 다 끝난 거라고 박건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끝났다고요? 서윤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기내에서 그리고 아까 해변에서 한 행동들도 다 끝난 일인가요? 서윤은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부산 신항작전, 마약 밀반입 조직 소탕 작전이었죠. 당시 여러분은 필로폰 10kg을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심부름꾼이었다고.
나한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심부름꾼? 태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심부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서윤이 최두열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시 작전에서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조직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을 팔았다는 증거들 말입니다. 최두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야. 윗선에서 시킨 일이었어. 윗선에서 시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마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들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다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러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기내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 증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좀 장난친 거잖아. 박건식이 항변했습니다. 장난? 태식이 서윤을 봐라. 제발 우리를 놓아줘. 우리가 잘못했어. 최두열이 처음으로 굽힐 줄 모르던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서윤이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기내에서 소란 피운 거? 박건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승무원한테 예의 없게 행동한 거? 서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이 진짜 잘못한 것은 15년이 지나도록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고 밖에서 파도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 섬뜩해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진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받지 못했던 진짜 교육을요. 세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공포의 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고 밖 바닷가, 파도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태식은 창고를 나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세 사람이 여전히 의자에 묶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배,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식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녁 후에 연락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서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왜 민간 항공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특임단에서 그렇게 뛰어났는데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태식아, 너는 마지막 작전 기억해? 2010년 봄 서울 시내 테러 진압 작전 말씀이신가요? 태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받은 명령이 뭐였는지 기억해? 서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러범들을 무력화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어.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무력 진압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태식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선배가 명령을 거부하고 협상을 시도하셨죠. 누구보다 많은 걸 지켰기에 이젠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서윤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지만 마지막에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겼어요. 태식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상부에서는 작전 실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질 28명을 모두 무사히 구출했어요.
테러범들도 제압했고요. 하지만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교육팀에 지원하셨던 거군요. 태식이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특임단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항공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면접에서 한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여성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면서요. 8년간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태식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성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되기로 했어요. 적어도 하늘에서라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기내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가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무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우습게 봤는지 몰라요. 서윤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계획하신 건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봤을 때 15년 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배, 이건 너무 위험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태식아, 나는 8년 동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 하지만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조용히 살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더라고요. 태식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배의 마음 이해해요. 저도 전역 후 이곳에서 보안업체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네. 제주도 토착 세력들이 저를 외지 출신이라며 무시하는 일이 많았어요. 특임단 출신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겁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습게 보더라고요. 태식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를 도우기로 한 거예요. 태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선배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윤이 태식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태식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선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윤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법적 처벌만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어. 태식도 일어나며 서윤을 따랐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서윤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창고 쪽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세 사람 중 누군가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태식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결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제주시 외곽의 한 건물에서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금부터 불법 도박장 급습 작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세요. 제주지방경찰청 강력팀장 김민수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에는 특별한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윤과 태식이었죠. 정보 제공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15년간 잡지 못했던 조직의 본거지를 찾을 줄이야.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만 약속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날 밤 서윤과 태식은 세 사람을 신문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최두열 일당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입, 김 팀장의 신호와 함께
경찰들이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윤과 태식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넓은 공간에 도박 테이블들이 즐비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도망치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때 도박장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경찰이 어떻게 여기를? 최두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곧바로 이곳으로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이 그 목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최두열, 박건식, 나한수 세 사람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이미 뒷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태식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신고한 거구나. 최두열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이 여자가 아직도 특임단 노릇이냐? 최두열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합법적이라고요?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이 합법인가요?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박건식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야. 그냥 장소만 빌려준 거라고. 또 같은 변명이네요. 태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바로 그때 최두열이 갑자기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있고 무력을 못 쓸 거야.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세를 낮추며 최두열의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서윤은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마지막으로 목 뒤의 앞점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전설로 불렸던 3단 연속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최두열이 바닥에 꿇어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박건식과 나한수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김 팀장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태식이 대신 답했습니다. 707특임단의 특수 제압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법이죠. 서윤이 최두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증거 부족으로 놓쳤지만 이번에는 현행범입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요.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최두열은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박건식과 나한수는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최두열이 고통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국군 707특임단 출신, 현재는 대한항공 수석 승무원 장서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놓아두지 않을 사람이죠. 경찰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김 팀장이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서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태식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여기 있던 사람 중에 진짜 승무원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으세요? 김 팀장과 다른 경찰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됐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나오면서 서윤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구에서 서윤은 다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는 더욱 깊은 자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승객을 맞이하는 서윤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완벽함이었죠.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두열, 박건식, 나한수는 불법 도박장 운영과 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연결된 제주도 내 부패고리가 모두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다시 제주도였습니다. 서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선이었죠. 탑승이 끝나고 기내를 정리하던 중 뒷좌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무원님,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돌아보니 태식이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 태식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서울에? 서윤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사업 미팅이 있어서요. 요즘 보안업체 일이 많이 늘었거든요. 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부패고리가 정리되고 나니 정말 깨끗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서윤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가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선배에게 전할 소식도 있어서요. 태식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륙 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서윤은 다른 승객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태식이 전할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태식이 조용히 서윤을 불렀습니다. 선배,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그의 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항공안전교육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에게 정식으로 입사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3개월 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배의 경력과 능력이 알려진 거죠. 특히 707특임단 출신이면서도 민간에서 15년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높게 평가받았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좌절되었던 꿈이 다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일도 의미가 있는데요.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지난 3개월 동안 보니까 선배는 정말 변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도 선배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승객들도 동료들도 모두 선배를 진심으로 존경하거든요. 단순히 업무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승객들 중에서 불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고 동료들도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아니었나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항공안전교육팀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죠. 태식아,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거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15년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승무원이든 항공안전교육팀이든 어디서든 나는 장서윤이에요. 707특임단 출신이자 15년간 하늘을 지켜온 사람이죠. 서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윤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제주에서는 며칠 계시나요?
태식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으로 돌아가요. 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만나요. 제주도 변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얘기할 것도 많거든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서윤은 혼자 기내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풍경은 3개월 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항공안전교육팀에서 보낸 정식 제안서였습니다. 서윤은 그 문자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좌절되었던 꿈,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서 서윤은 다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미소는 온화했고 눈빛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하늘을 바라보며 서윤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하늘은 아무도 더럽히지 못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고 이제는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승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평화로웠고 서윤의 마음도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